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윤영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독해 공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배울 목표는 바로 의견 제시와 이유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독해 일부분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거에 대한 이유 설명하는 문장들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견 제시는 어떤 화제나 제안에 대해서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술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뭔가 나의 어떤 방안, 해법 같은 것들을 주는 유형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견 제시는 좀 다양한데요. 먼저 서로 의견을 이제 교환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공통된 화제와 문제가 각각 답 문장에 언급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또 한 번만 언급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 한번 볼게요. 你有钱吗?我也想吃. 너 돈 있어? 나도 먹고 싶다. 라고 나와 있어요. 뭔가 나의 의견을 피력을 하는 거죠. 너 돈 있어? 나도 먹고 싶은데? 라고 얘기했고 정답으로 매칭되는 문장 보면 哥哥,我想吃蛋糕 라고 얘기해서 형, 오빠 나 케이크 먹고 싶어. 라고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러면 공통된 화제는 둘 다 똑같이 뭔가를 먹고 싶다라는 뜻이 되겠지만 서로에 대한 지금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죠. 나 이거 먹고 싶어에 대한 의견에 나도 그래 라고 해서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화제인蛋糕 케이크는 한 번만 언급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두 번째는요. 상대방 의견에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반대, 이견을 표하는 경우입니다. 문제 봐주시면 小猫多么可爱呀 라고 나와 있어요. 판다가 얼마나 귀여운지 너무 귀엽다 라고 얘기했는데 정답으로 되는 매칭 보시겠어요? 可是太胖了. 근데 너무 뚱뚱해 라고 나와 있죠. 지금 화제는 小猫예요. 판다예요. 한 번만 언급이 되어 있고 뭐가 뚱뚱하다라는 건지에 대해서는 문제와 연결이 돼야 될 거고 상대방의 의견, 와 되게 귀엽다라는 의견에 반대, 근데 너무 뚱뚱하잖아 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이견을 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던 간에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어떤 공동 화제에 대해서 대화를 주고받고 의견을 교환하고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죠. 자, 이번에는요. 의견 제시 중에서 이거예요. 일반적인 진술이나 질문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 유형입니다. 어떤 의견을 이렇게 공유하는 것 외에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핵심 공통어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 봐주시면 어떤 상황에 관한 진술 혹은 질문에 대해서 내가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어떤 상황이 나와 있고 근데 그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핵심 단어를 찾는 것도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대부분 호응되는 문장, 답으로 매칭되는 문장에는 아예 화제가 출연하지 않거나 전혀 관련이 없는 말, 우리 앞에서도 한번 했었죠. 그냥 전혀 다른 뜻을 얘기하지만 사실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답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즉 무슨 소리예요? 우리 유추나 추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숨은 뜻을 하나 찾아야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 잠깐 보도록 할게요. 突然想吃羊肉了. 갑자기 양고기가 먹고 싶어. 이렇게 딱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양고기라는 표현을 찾아줘야 되는데 정답을 보면 양고기가 나와 있지 않고요. 정답 한번 볼게요. 你来我家吧. 너 우리 집에 와. 여기랑 여기랑 지금 사실 보면 유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고기가 먹고 싶어 라고 얘기할까? 그래? 그럼 우리 집에 와. 我妈做了很多. 우리 엄마가 되게 많이 만들어놨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물론 지금 만든 대상이 양러라는 건 유추할 수 있지만 뒤에 걸 보지 않고 여기만 본다 그러면 우리 집에 와 라는 거는 상대방한테 의견 제시, 먹고 싶으면 와라. 전혀 관련이 없지만 의미상으로는 적합하게 유추할 수 있는 문장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견 제시 문제가 약간 난이도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전혀 관련이 없는 말로 얘기할 수 있어요. 봐보세요.
문제가 夏天真热예요. 아, 여름 정말 덥다. 근데 답으로 내는 문장이 볼까요? 我们去游泳吧. 우리 수영 가자. 지금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근데 여름엔 더우면 사람들이 수영을 많이 하러 가죠. 이런 식으로. 언뜻 보기에 관련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문장의 맥락을 유추하면 서로 간의 연관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혀 관련이 없는 말로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유추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의견을 제시하는 딱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반대합니다, 지지합니다.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답을 빨리 고를 수 있겠죠. 여기 문제 한번 볼까요? 还没有,但我相信他会同意的. 그렇지만 나는 믿습니다. 그녀가 동의할 것이라고요. 라고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딱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정답으로 매칭되는 문장 봐주시면 你决定了, 결정했어? 你告诉奶奶了吗? 할머니한테 말씀드렸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뭐 결정했어에 대한 还没有, 아직은 되지만 告诉奶奶了吗? 할머니한테 말씀드렸어에 대한, 알려줬어에 대한 나의 의견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我相信이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공통된 화제가 계속 문맥상 의미가 맞는지, 맥락이 맞는지를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유를 설명하는 건요. 크게 질문의 이유를 딱 설명하는 것과 아니면 어떤 사실이나 화제에 대한 이유를 부연 설명하는 문제로 나뉠 수 있습니다. 공통된 화제가 당연히 있겠죠. 원인과 결과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이유가 나오려면.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질문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인데 얘가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문제 볼까요? 他有点不舒服,今天没来上班. 오늘 좀 몸이 불편해서요. 오늘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지금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정답으로 매칭되는 문장 봐주시면 你有没有看见小王?这是他的信. 샤왕 보셨어요? 이거 샤왕 편지인데 라고 얘기해서 아니요 라고 하지 않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오늘 몸이 좋지 않아서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공통된 키워드는 그러니까 똑같이 나와 있진 않지만 샤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이 답으로 매칭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어떤 사실이나 화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因为这儿的水果新鲜,所以会贵一点儿 이라고 나왔네요. 야, 여기 과일이 되게 신선해가지고 좀 비싸 라고 얘기했죠. 因为를 딱 써서 어떤 사실에 대한 원인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답으로 되는 매칭되는 문장 한번 볼까요? 这儿的水果真贵. 야, 여기 과일 진짜 비싸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얘가 선행, 얘가 후행 문장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왜 비싼지에 대해서 원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반드시 공통된 키워드를 언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견 제시와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좀 문맥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 예를 들어서 접속사, 방금 우리 봤던 인웨이라든지 웨이 셔머 같은 부사, 전치사 등을 보고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이런 표현이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문맥을 유추해서 문제 푸셔야 되겠죠. 자, 대표적으로 표현을 쓴 경우 한번 볼까요? 你为什么还在工作? 너 왜 아직도 일하고 있어? 왜? 라고 얘기했으니까 정답에 그거에 대한 인웨이, 왜냐면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접속사 같은 것들이 나와서 이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딱 알 수 있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의미에 근거해야 되는 경우는 문맥을 곱씹어 보셔야 됩니다. 문제 볼까요? 你的脸怎么这么红?发烧了? 라고 얘기했죠.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갛니? 왜 이렇게 열나? 라고 물어봤죠. 근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인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不是, 아니야.
我刚才喝了点葡萄酒. 나 포도주 좀 마셨어. 라고 얘기했죠. 자, 열나에 관한 것도 아니에요. 그쵸? 얼굴이 빨간 원인은 포도주를, 와인을 마셨다라는 건데 어떠한 관련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부사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문맥 의미에만 근거해야 되는 경우인 걸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유추해서 풀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들의 어떤 표현 방법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까지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란 뜻이에요. 여기 봐주시면 我觉得,我想,我认为는 내 생각에는 이란 뜻입니다. 我以为라는 표현은 뭐뭐인 줄 알았다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의견을 표현할 때는 내 생각에는 이라는 표현들이 와서 觉得想认为라고 표현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我看이란 표현도 내가 보기에는 이란 뜻이니까 나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문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希望,相信이라는 표현, 나는 그렇게 하길 희망해요.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해서 역시나 의견을 피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볼까요? 对我来说라는 표현은 나에게 있어서 말하자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로 말할 것 같으면 对我来说라고 얘기해서 나의 의견을 또 이렇게 또 피력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부사 같은 것들 좀 아셔야 돼요. 其实, 사실은 이라고 해서 이 부사를 쓴 뒤에 나의 의견 같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还是什么什么吧라는 표현은 야, 그냥 이렇게 하자 라고 얘기해서 상대방한테 나의 의견을 제안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여기는 보면 다 지금 대답하는 거죠. 知道了,明白了,好的. 다 동의하는 문장임을 알 수 있고요. 동의, 不同意라고 얘기해서 어떤 의견 피력할 때 쓸 수 있는 전형적인 동사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没问题, 뭐 문제 없다 라든지 行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면 아, 동의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원인을 나타내는 방법은 의문 대명사나 접속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为什么, 왜 라는 표현에 因为, 왜냐하면 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怎么는요. 어떻게 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뒤에 뿌 같은 것들이 들어오거나 메이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 왜 안 한 거야? 왜 하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해서 또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왜는요, 무엇을 위해서라니까 원인, 목적을 나타낼 때 이것을 위해서 我为了明天的考试, 난 내일 시험을 위해서요, 我在怎么样呢?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원인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들에 관한 의문대명사나 이런 접속사들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 가요. 일단 보기 전에 A번 보면 对, 맞다, 의견 피력하고 있는 거고요. 뭔가 물어보고 있는 거 보이시죠? 所以, 그래서 라고 나와 있고, D번도 我也不知道, 나도 모르겠다. 怎么, 왜 그러니?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大城市一般机会比较多. 자, 大城市, 城市이라는 표현은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도시는 일반적으로 机会, 기회가요, 比较多, 많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대도시에는 일반적으로 기회가 많아 라고 얘기했죠. 뭔가 어떤 상황의 원인 같은 걸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대도시와 관련된 거를 찾아주셔야 돼요. 지금 보도록 합시다. A번에 갑자기 맞아, 내일 출근해야 돼. 좀 이상하죠? 탈락. B번은 너 얼굴이 이상하잖아요. 그쵸? 탈락. 그 다음에 여기 나왔네요. 기회, 업무, 그래서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가 원인이고, 그렇죠? 이것에 대한 결과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10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所以很多年轻人选择离开家去那儿工作. 자, 그래서 많은 年轻人, 젊은 사람들이요. 年轻 제가 여기다 쓸게요. 우리 뭐 교재에는 제가 단어 정리 다 해드렸죠? 젊은 사람들이 选择, 선택합니다. 뭘 선택해요? 이걸 선택한다라는 거죠. 리카이, 떠나요. 어딜 떠나요? 지하,
집을 떠나서 去 그곳에 가서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大城市 대도시를 얘기하는 거죠. 공통된 화제를 포함하고 있네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일합니다. 이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이었었네요. 그래서 정답 10번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시작. 你不喜欢猫它们多么可爱呀 너 고양이 싫어해? 얘네들 얼마나 귀여운데 多么 라는 표현 뒤에 형용사 쓰면 얼마나 뭐뭐한데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고양이, 그 다음에 뭔가 좋아하다 이런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죠. A번에 출근하다 탈락, B번 얼굴 탈락, C번 방금 아니었으니까. 그 다음에 D번 보면 아, 여기 나와 있네요. 그쵸? D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我也不知道为什么我从小就害怕这种小动物.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너 안 좋아해? 라는 표현에 안 좋아해, 좋아해 이게 아니라 말을 바꾼 거죠.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함축적으로는 그러니까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뒤에도 부연 설명 갑니다. 我从小就 나는 어렸을 때부터 害怕 무서워했어요. 이런 작은 동물들을요 라고 나와있죠. 이 작은 동물과 고양이는 같은 화제, 그쵸? 그 다음에 좋아하지 않는다가 害怕라는 표현과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간접적이죠.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D번이 정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现在才9点你要睡了. 자, 자이는 그제서야 겨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겨우 9시인데 너 잘 거야? 라고 물어봤죠. 물어봤어요.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그럴 거야? 그럼 거기에 대한 나의 의견을 피력해줘야죠. B번 탈락, C번 탈락, D 이거 다 탈락이었죠. 그러면 얘는 갑자기 물어보는 거니까 정답은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쵸? 对! 라고 해서 맞아! 라고 얘기했으니까 정답은 A번. 질문에 대한 나의 의견 피력해줘야 되겠죠? 읽어볼까요? 明天第一天上班要早点睡明天一定不能迟到 맞아! 내일 처음 上班 출근하는 거야. 그러니까 출근하는 첫날이야. 要 have to 뭐뭐 해야지. 일찍 잘 거야. 내일은 一定不能 자, 一定은 반드시라는 뜻이거든요. 반드시 뭐뭐 할 수는 없어요. 迟到 迟到는 지각하다라는 뜻이니까 내일 지각해서는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상대방의 질문에 의견을 표시하고 있는 A번이 정답이었던 거죠. 자, 4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这一点都不奇怪唱歌一直是他最大的爱好 자, 这 이것이 뭔지는 잘 몰라요. 이건 조금도 不奇怪 奇怪라는 표현은 이상하다라는 뜻이요. 이거 조금도 이상하지 않아. 唱歌是他的爱好 자, 노래 부르는 건 이즈, 부사 이런 것들 아셔야죠. 줄곧 그의 최대의 취미였다라고 표현했죠. 타가 나온 문장도 골라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의견 내주고 있죠. 이거 조금 더 이상하지 않은데?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런 표현과 관련되어 있는 문장을 찾아주셔야죠. A번 탈락, B번은 아프다니까 탈락, C번 아니었고 D번 아니었고 여기 나와 있네요. 심지어 인위에라는 표현도 같이 이렇게 매칭이 될 수 있는 거죠. 공통된 화제로요. 2번 읽어봅시다. 시작. 小李怎么突然决定学音乐了怎么突然 어째서? 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묻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래? 라고 얘기한 거죠. 자, 决定이라는 표현 결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갑자기 음악을 배우기로 결정한 거야? 라는 거에 대한 대답으로 매칭되는 게 4번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저 조금도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 왜냐면 얘가 계속 음악을 좋아했거든. 음악이 가장 큰 취미였거든. 이라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원인, 결과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이었고 5번 문제 넘어갑니다. 얘도 没有 라고 했으니까 아니야 라고 얘기했으니까 답변하는 문제
문장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没有,我刚才喝了一点啤酒. 자, 啤酒는 맥주라는 뜻이죠. 내가 방금 맥주를 조금 먹었어 라고 얘기했네요. 맥주를 마신 게 원인,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뭐예요? B번이 결과가 되겠네요. B번 읽어봅시다. 시작. 你的脸怎么这么红啊?是生病了? 이 단어 아셔야 돼요. 生病이라는 표현은 생기다, 병이 라는 뜻이니까 병이 생기다, 아프다라는 뜻이죠.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어디 아파? 아픈 거야? 라고 물었더니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죠. 얘가 원인, 뒤에가 결과, 심지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怎么라는 표현 쓰여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요 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갑니다. 읽어볼까요? 심지어 물어보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你觉得王阿姨还能认出我吗? 야, 네 생각에는 상대방에게 생각을 묻고 있으니까 그럼 답변할 수 있는 문장, 내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 이런 표현들이 나와야 되겠죠. 왕아이, 아이가 누구냐면 아주머니, 이모라는 뜻이에요. 왕아주머니가 还能认出我吗? 认, 알아서, 추, 나올까? 그러니까 나를 알아보실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글쎄, 뭐, 모르겠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야 되겠죠. A번 보니까 여기 딱 나와 있네요. 그쵸? 你觉得, 너 그렇게 생각해? 라는 표현에 A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不好说都10年多了你的变化太大了. 자, 不好说는 말하기가 좋지 않은데 라는 뜻이니까 무슨 소리? 글쎄, 이런 뜻이 되겠죠. 都什么什么了 벌써 뭐뭐야. 벌써 10년이야. 你的变化 너의 변화가 너무 커. 太大了. 상대방에게 생각을, 의견을 묻고 있고 의견에 대한 답변해주는 A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네요. 자, 넘어가서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我们爬了1个小时的山了休息一下吧. 자, 爬山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죠. 등산하다 라는 뜻입니다. 얼마큼요? 1시간 동안 등산했어요. 休息一下吧. 야, 좀 쉬자. 뭐뭐 하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상대방에 대해서 나의 의견. 야, 너무 힘드니까 좀 쉬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상대방이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나도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B번 봐주시면 갑자기 这个办法라고 얘기해서 이 방법이라고 해서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고 好的, 좋아.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如果我没什么事, 내가 만약 일이 없으면 좀 이상하죠. 그쵸? 탈락. D번도 앞에 好的, 좋아 라고 나와 있고,累라는 표현도 나와 있네요. 산에 올라가고 쉬어야 되는 원인이 바로 뭐예요? 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D번임을 일단 알 수 있는데 D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好的,其实我不那么累就是有点渴. 자, 아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其实 의견 피력할 때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사실은 我不那么累. 1시간이나 했는데, 그쵸? 네, 나 그렇게 피곤하지 않아. 就是有点渴. 근데 조금 渴, 목이 마를 뿐이야 라고 표현했네요. 자, 그러면 쉬자 라는 얘기에 좋아,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를 했고요. 나의 상태는 어떤지, 나의 견해에 대해서 표현해주는 문장이 其实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你怎么有这么多地图? 너 왜 이렇게 지도가 많아? 라고 물어봤어요.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죠. 그러면 답변을 할 수 있는 건 왜 지도가 많아에 대한 원인, 그쵸?를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되겠네요. B번 갑자기 방법 이상하고, C번 好的도 이상하고, 이거 아니었고, 여기네요. 그쵸? 뭐 어째서 왜, 왜냐하면 딱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인을 나타낼 수 있는 문장이 답이 되겠죠.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因为我喜欢出国旅游每到一个国家都会买一张. 심지어 여기에 또 나와 있죠. 왜냐면 내가 좋아해요. 해외 여행하는 걸요.旅游는 아셔야죠, 여러분?
여행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해외로 여행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매번 도착해요. 一个国家 어떤 한 나라에 도착하면 都会买 삽니다. 一张 뒤에 생략된 게 뭐예요? 地图 지도가 되겠죠. 그래서 화제가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겠네요. 장은 한 장, 두 장 세는 양사인 거 알고 계시죠? 자, 4번 볼게요. 여긴 딱 견해 나와 있네요. 읽어봅시다. 시작. 我同意咱们试试吧我同意나 동의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답으로 매칭되는 문장은 뭔가 의견이 나와야 내가 我同意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咱们试试吧试은 시도해보자 라는 뜻이죠. 자, A번 아니었었고 그 다음에 D번 아니었었고 2번도 아니었었고요. 그쵸? 그럼 B번과 C번 둘 중에 시도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뭐예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B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这个办法听上去很简单. 这个办法 이 단어 아셔야 돼요. 办法가 뭐냐면 방법이란 뜻이에요. 이 방법은 听上去, 听은 듣다라는 뜻이에요. 上去가 들어가면 이제 보어로서 뭔가 이렇게 따라오다. 그러니까 听上去 듣자 하니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很简单, 되게 간단하네 라고 자신의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 의견에 대한 동의합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시도할 수 있는 대상은 방법이 되니까 공통된 화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 B번임을 알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문제 5번 풀어봅시다. 这个周末大家都去看电影你和我们一起去 물어보고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의견 물어보고 있죠. 이번 주말에 모두들 다 영화 보러 갈 건데 너 우리랑 같이 갈래? 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래. 아니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좋아, 10번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읽어볼까요? 好的,如果我没什么事我一定去如果라는 표현이 바로 만약에 라는 뜻이죠. 만약에 내가 별다른 일이 없다면 내가 반드시 갈게. 이딩은 반드시란 뜻이니까요. 가는 대상도 어디예요? 바로 영화 보러 가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공통된 화제를 얘기하고 있네요. 자, 어떠세요? 의견 제시와 원인 설명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견해를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단어들 뭐 我觉得其实 같은 거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매칭되는 문장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딱 떨어지진 않지만 딱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함축적인 문맥의 의미를 파악해서 문제 풀어야 됐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르는 단어는 꼭 정리해 두시고요. 복습 부탁드릴게요. 한자 꼭 써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저랑은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할게요. 辛苦了,再见.